하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연말에 업무보고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국장들한테 그랬어요. 업무보고서가 길면 그 과장들이 만들어서 인터넷 짜집기 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압축해서 2페이지로 한번 요약해봐라.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 내용은 뭐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받으니까 한 15개, 10분? 그 원하신 그 내용이나 그 결과 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국장들이 공부 많이 했더라고. 그 업무보고 시간이 길면요, 그 국장들이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하지 말아 해놓고 또 질문 하나 쌓이니까. 지금 하나만 하라. 아유 편하게 하십시오. 예. 편하게. 예, 그러면 이제 시에서 관련해 갖고 하나 여쭤보면, 시장 처음에 시장 출마하실 때 그 플라잉카 UAM하고 반도체를 들고 나오시길래 사실 좀 업계나 뭐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상당히 생뚱맞다. 대구에 반도체에서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냐. 플라잉카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좀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팹리스 1위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큰 진전을 본 거는 맞는데, 뭐 디지스트도 센스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도 만들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는 그 맞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더 진전이 돼서 우리 진짜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삼성 반도체가 지금 세계 1, 2, 2위 하는 거는 그건 메모리 분야입니다. 메모리 분야는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도권에 이미 지금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요. 향후 10년 동안 아마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더 투자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가 나갈 방향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고, 그거는 부가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나갈 분야는 뭐 센스 반도체, 또 이제 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 이거는 스타트업도 처음 시작하는 기술 가진 업체도 달려들 수가 있고, 대기업이 안 해도 돼요. 대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우리가 집중하자. 그게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고, UAM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플랑카라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미래 교통수단이고 미래 이동수단으로서는 앞으로는 UAM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신속하게 대구시가 선점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마침 지난번에 SKT하고 한화가 지금 UAM 시장에 우리나라의 선두주자입니다. 현대자동차보다 빨라요.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앞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화가 지금 미국 업체하고 협력하는 업체가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선도하는 업체예요. 아마 곧 미국에서는 그게 상용화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K 신공항을 만들고 할 때 UAM 산업도 같이 해가지고 대구에 한 250만 인구가 밀집돼 있고 있는 이곳에서 TK 신공항으로 갈 때는 이동 수단을 UAM으로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걸리겠죠. 본격적인 UAM 항로가 또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법률들이 좀 있어요. 미리 그 UAM이 시작되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직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도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대구에서 그게 선도를 하게 되면 대구가 이제 UAM 시장에 제일 앞서 나가는 도시가 될 수가 있죠. 처음 그 이야기 했을 때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그게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10년 내 상용화가 될 겁니다. 현실화가 되고. 이번에 그 원희룡 장관 라스베가스에서 만나셨잖아요. 이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원 장관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미국 온 거는 미국에 이제 그 UAM에 제일 앞서 나가는 두 회사가 있는데 그중 한 회사가 한화하고 같이 지금 UAM 동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내가 캘리포니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했어요. 시장 신공항 발행해갖고 안 그래도 주호영은 뭐 다음 달 목표로 국회 통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장애물로 등장한 거는 최인호 의원 한 사람이지 뭐. 그래서 최인호 의원을 어떻게 설득해서 다음 달에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내 지침을 줬어요. 전기차 완성차 공장 회장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마 그쪽 사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 사정이 정리가 좀 돼야지 문제가 해결될 건데 나는 거기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이동수단이 급격히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내연기관처럼 또다시 그 아웃 오브 데이트한 그런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신수종 사업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 신수종 사업을 대구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지금 거대 기업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수종 사업을 대구에 어떻게 착근을 시킬 것이냐, 그걸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차는 먼저 제의가 온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저희가 온 거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장님께서 보시는 신수종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제의한 그 그룹에서도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분야가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UAM 그런 분야라고 신수종 사업이니까 첨단 산업 분야겠죠. 뭐. 지난번에 CES 가서 PMP 그룹하고 대구지사 설립하기로 한 거는 그게 순조롭게만 잘 되면 대구에 대기업 제조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겁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에서는 사실상 PMP 그룹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의 미래산업 발굴로서는 PMP 그룹이 대구지사를 설립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님, 대구 지역 군부대 이전에서 미군 부대 이전은 조금 상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한국군 4개 부대부터 먼저 이전키로 하면 속도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 되겠죠? 근데 미군 부대 이전하려고 실제로 해보니까 미군 쟤들은 너무 비싼 장비나 시설이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국군부대하고 통합 이전하려고 하니까 국군부대에서 난색을 표하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전 추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1단계로 국군부대. 아마 내가 어제까지 보고받은 거로 보면 MOU는 1, 4분기 내 하자는 제의를 또 왔다고 합니다. 1, 4분기 내 하는 거로. 그래서 일단 MOU만 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붙을 테니까. MOU는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국군부. 이전지 선정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이전지 선정한 문제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전지 선정을 합참에서 해요. 작전성 개념을 보고. 근데 국방부에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
우리는 또 인심 잃을까 싶어서 국방부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MOU 체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전지 체계를 대구에서 할 수 있으면 대구가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시군에 한 명만 친구 되고 4명은 적된다는 거. 요거도 묻지. 그 입장이 곤란하죠. 시장님 저번에 그 하나하고 4개 산단의 태양광 설치 이야기를 했던 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1월 17일 날 첫 공사합니다. 1월 17일이지. 내일인데. 내일이야? 예, 기공식은 아따 빠르다. 내일 아마 공단에 착공식을 할 겁니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특정 그 업체의 지붕에 단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뭐 한 그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그 기반 시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다면은 그 산업단지하고 전부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 단지하고. 산업 뭐 예를 들고 검단공단이면 검단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렇죠. 기반 시설 깔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어디 처음 할까? 내일은 3산업단지 3공단에서 내일 착공식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엘비스하고 베어로보틱스하고 그 만나셨지 않습니까? 한인 스타트업들. 음. 그 엘비스는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 산하의 내과학 연구원하고 좀 관련이 있고 한데 저는 그 BNP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워낙 그래도 큰 국제적으로 큰 스타트업이어서 여기서 이제 제안을 뭐 클러스터도 하자 뭐 이런 거 제안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해봐야죠. 같이 해봐야죠. 이거 우리 수성지구에 내광연구소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하고 또 서비스 로봇 분야에 그걸 대구의 어느 지역에 추진을 할지 그것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죠. 금년까지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라고 나는 봅니다.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라고 봅니다. 여러 분야에.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시공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LH가 주된 사업자가 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조인해서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작년부터 내가 한 역할은 잠자고 있는 대구를 깨우는 역할입니다. 잠자고 있는 대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작년 7월부터 내가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대구 분들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걸 잠에서 깨어나서 뭐 역량을 결집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제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결집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기업들이나 중앙에 있는 투자자들이 대구로 몰려올 수 있게 환경 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투자 환경이 되고 투자 조건이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써야 내려오는 거지. 막연히 대기업 보고 안면 가지고 너가 내려왔나? 절대 안 내려와요. 그 사람들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라는 게 내려오려면 모든 여건이 맞아야지 자기들이 내려오는 거지. 대구시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데 대구시 재정을 동원해 가지고 너한테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내가 공항이 필요하고 그 공항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공항 주변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린벨트를 풀려면 시장 권한이나 도지사 권한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내 총리실에 이야기했고 그린벨트 그거 좀 확장하자. 그래 이제 33만 평까지 확장할 수 있게 시장 도지사 권한이 이제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33만 평이면 그나마 부족하더라도 그 정도면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공항이 되면 앞으로 대구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건을 이래 모아가는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덜컹 그게 되질 않아요. 그린벨트 확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그 풀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총량 부분도 사실 국가사 부분을 그렇죠. 풀어주는 걸로 여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앞으로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시장님 봤을 때 가장 먼저 1호로 좀 확대될 여지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잘못 말하면 부동산 값만 오르게? 그러면 그 남동 가족인가? 이번에 화재 났던 농수산물 시장을 합의적으로 옮기는 거는 그게 1호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옮겨야 되니까 옮겨야 되니까 지금 두 군데서 아마 제안서 들어온 모이죠. 달성군 합의 하빈면 대표님 거기하고 이거를 북구 8달도 그하고 그 시에서 이제 심사를 내야 되겠죠. 어디가 더 유리한 곳인가.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직원들 대수 보내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내도 돼. 완전히 그 이제 정비를 된 얘기니까 아니면 후속 지금 승진하신 분들도 지금 후속 인사가 안 나서 일단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 소화할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하도록 보냅니까? 하여튼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려고 하면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럼 이제 행정부하고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오히려 끝났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거 앉아서 뭐 교육 인원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걸 내가 수용할 것 같아요? 안 보낸다 하고 털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해소가 가능하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아마 다음 달 되면 행안부에서 입장이 아주 난감해질 거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대구시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17개 자치단체가 다 요구합니다. 행안부에 있는 일부 관리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던 그런 행태를 이제 못하게 될 거야.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임명권도 자치단체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거는 갈등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시대가 변했어.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는데 엉뚱하게 행안부 일부 관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 그 용납지 않을 거예요. 다음 달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시장님, 그 연장선에서 여쭤보면요, 이제 우리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17개 시도가 있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기초자치단체로도 우리 대구시에서 인원을 부단체장을 보내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지방 조직권을 달라라고 했을 때 기초단체가 똑같이 그런 요구를 하면 대구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그럼 따로 살림 차리면 되지 뭐. 그 권한 다 가져가가지고 운용할 자신이 있으면 대구시에 도움 없이 운용할 자신이 있으면 그래 보라 이 말이야. 행안부에 도움 없어도 대구시 운영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하고는 소통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지. 마치 상명하복 관계처럼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 말이야. 대구시에 구청하고 군하고 똑같은 요구를 해오면 내가 들어주겠어. 대신 시에서 거기에 협조하는 건 없어. 지원자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지방화 시대입니다. 더 쪼개가지고 시장, 군수, 그 하위 단위까지 다 쪼개고 각종 움직이는 게 지방화 시대가 아니에요. 지방화 시대는 17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조직을 운영하는 게 그게 지방화 시대입니다. 행안부 이외에는 우리는 협조 잘 돼요. 정부 다른 부처하고 충돌할 일이 없어요. 행안부가 원래 이게 예산 총량제를 딱 가지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 예산총량제로 기준을 하면 우리는 지금 공무원을 130명 더 임명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룸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조직 운영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줘야죠. 거기다가 예산 총량제만 갖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과장은 몇 명, 국장은 몇 명, 그 다음에 이 직원 그까지 자기들이 전부 간섭하는 거는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야. 그건 중앙집권이지.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조직의 자치조직권, 자치운영권은 지방에 줘야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구시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실 그런 움직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 하는 거고. 지금 대구시 일만 바빠요. 지금 그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관심 쏟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구시하고 행안부하고 충돌을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즐기는 거예요.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지. 응? 근데 대신 싸워달라. 어? 은근히 그런 속셈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자치조직권을 줘가지고 풀어주면 자기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대구시는 한시조직을 강행했다고 그러는데 기자 여러분들 강행에 말씀하면 안 돼. 법 절차대로 한 거야. 협의를 했다.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인도 아니잖아요. 협의를 2달 해보고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고 그게 무슨 강행이야. 법 절차대로 하는 거지. 근데 행안부는 그 협의를 성인으로 해서 가는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가들 행정고시 된 게 맞나. 어떻게 민법 총칙에 나오는 협의하고 합의하고 성인하고 그 말뜻도 모르고 그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냐. 말이 안 되지. 협의를 2달 해보고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우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치소일 거예요. 그 산하기관 통폐합도 하고 문화예술 그쪽도 이제 통폐합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 통폐합 이후에 이 기관들이 일을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한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봤잖아. 오늘부터. 그동안에 좀 들으신 거. 아니 그동안에는 통폐합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기관장 다 해놔놓고 자기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하겠죠. 그 군의군이 이제 7월 되면 우리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군의군을 대구의 하나의 이제 그 중심지로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하고 있죠. 좀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땅값이 올라서서 안 돼.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이제 좀 그래요. 설대 대구에 계십니까? 설대를 가서 서울 가서
제사 지내고 와야죠. 제사 지내고 와야죠. 제사 지내고. 경남도지사 하는 거하고 대구시장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지원기관, 집행기관 차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집행기관이 힘들어요. 지원기관은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을 지원만 해주면 되니까 지원 감독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집행기관은 직접 하니까 생생내고. 훨씬 힘들죠. 힘들죠. 집행기관의 장이 되면 내가 왜 오찬만찬에 외부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안 하는지 아마 그 하기 시작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거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누구를 봐준, 그 어느 업체를 봐준다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체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는 거야. 그럼 객관적인 평판만 갖고 있어도 판단이 가능한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저녁에 술이나 마시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골프나 콕 치고 다니고 이러면 그래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난 뒤 말이 많아요. 내가 경남지사 4년 4개월 해도 끝나고 난 뒤 말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오찬만찬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시장님이 그 대구의 기득권 세력 이 말씀을 몇 번 하시잖아요. 지금 그 시장님 말씀은 기득권 세력하고 그 시장님 판단하시는 기득권 세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취임하실지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나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간에 자기들은 자기들 세상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난 그 사람들 평할 필요가 없지. 자기들은 자기들 가진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시정을 하는 거고. 분만 더 하고. 4시부터 업무 보고인데. 예? 4시부터 업무 보고 아닙니까? 업무 보고 4시부터. 4시? 네. 그걸 어떻게 그거에 이거 업무 보고 뭐 해야지. 시장님 그 5분씩만 하면 돼. 시장님 그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지만 그 금호 워터폴리스 가면 축산물 도매시장이 조직개발하는데 난개발처럼 돼 있고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산만 들어가 그것도 별로 안 되겠으면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축장은 내년도에 위탁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손 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도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위탁 계약이 내년도까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 내년도까지 계약 기간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는 대구시는 손 뗄 겁니다. 그 뒤에 소매점들도 지금 있거든요. 응? 이게 생업으로 하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 안에. 그거는 농산물수산시장, 농수축산물수산시장을 동시에 이전할 거예요. 그럼 같이 그렇죠. 내년에 이제 총선이 이제 치러지는데요. 이게 시장에 와서 이게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서 지역에서 어떤 인물들이 좀 많이 이렇게 관성이 돼야 되는지. 지금 그거 답변하면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원소 짓고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또
내년 총선에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겠습니다.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만은 강대식 의원하고 이인선 의원은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거 할 때 특별법 할 때. 우리 그 특별법 할 때도 그렇지만은 예산 우리 확보할 때 두 사람이 해결위해서 앞장서서 해줘서 내가 감사표도 줬습니다. 그 두 사람은 특히 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입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그분들하고 일이 있을 때만 내가 부탁하고 하지. 두 분 칭찬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두 사람은 이번에 강대식, 이인선 두 사람은 대구시 하는 정책이나 여기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서 해줬고 또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아마 공항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특별법에 아마 또 본걸 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내년에 내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두고 봅시다. 예외 두고 봅시다 하신 분들 예외네 그분들은. 아니 그거네 몰라. 두 분한테는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추석 전에 또 할 겁니다.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특히 강대식 의원은 개파에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나서서라도 그건 불식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만 통과되고 그러면 내가 강대식 의원한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별법만 책임지고 통과시키라. 소위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앞으로 3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항을 이전하고 전부 개항하고 그래 후적지 개발하고 하려면 그 국회의원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앞으로 추가로 3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강대식 의원은 그 말도 알아들었는지 몰라. 시장님 지금 시청사 옮기는 문제는 거의 뭐 멈춰진 상태인데 그거는 달서구 시의원 5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앞으로도 아마 지난번에 매일신문 여론조사에는 짓지 말고 상격동에 있으라는 게 그 시민들 절반이 어거이고 억지로 빨리 지으라는 건 15%밖에 안 되던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뜻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거기는 우리가 뭐 금년 10월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은 다시 재정 상황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신청사 짓겠다 그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절반이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검토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화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겠죠.
시의원들이 5명이 한 30억씩 내가지고 설계 공모 해가지고 설계 공모 갖다 주면 그때 한번 보겠지. 그 137억이니까 25억씩만 내면 되네. 들어가 있어. 그렇게 5명. 여섯 명. 현재 후보지 말고 새롭게 해보실까요? 나는 신청사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달서구 시의원들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관심 없어. 신청사는 앞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달서구 시의원들한테 대책 질문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보내시고 가겠습니다. 설 잘 쉬십시오. 정말 좋습니다.